어떤 걸 사야 될지 이제 고민들이 많으시죠. 예. 산업군에서 그 리딩 컴퍼니로서의 주가를 선도하는 기업은 과거의 1등이 이번에도 1등이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1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시장 이야기하고 시장 주도주 반도체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뭐 항상 기대대로 시장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렇죠. 네. 기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기대와 반대로 가죠, 사실. 작년 연말에 강했고 네. 1월에 제법 흔들거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1월 흔들리는 건 당연한 흐름에서의 진행이고요. 네. 워낙 많이 올라서 전에 연말에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네.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일단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올 만한 연준의 여력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추가의 어떤 이벤트나 어떤 성격이 다른 시장을 부양시킬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 나타나지 전까지는 지금의 수준에서 좀 더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지점이고요. 횡보 정도면 괜찮죠. 밀리니까 그렇죠. 네.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횡보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로의 그 미국이 그간의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과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010년에 2015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때는 물론 이제 그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4,500조에 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죠. 그리고 2015년부터 20년까지는 트럼프 행정부 때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법인세 인하 이런 카드를 통해서 네. 주식시장을 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는 뭐 코로나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4,500조에 대한 시장 유동성을 공급했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유동성의 힘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추가로의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실제적으로 연준의 금고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돈으로서의 밀어붙이는 시장에 미국 시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이벤트나 또 다른 성격에서의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전후로 해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연말에 좀 오른 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최근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성향이고요. 매년 나타나는 연례 행사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요인. 네. 그렇죠.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관련해서 기관이 3조 원 매도를 했고요. 네. 그 3조 원에 대한 매도가 연초해서 오늘까지 대략 3조 원 정도 매수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짧게만 한번 예. 그 흐름을 한번 제가 그림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예. 기관 투자자들이 예. 자기 펀드에 있는 장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매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네. 그래서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중순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해서 연말에 매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연초에 그 물량 그대로 매도가 나오는 나옵니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최근 1월 들어서 매도한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되면 3조 원 규모로 오늘까지 해서 어느 정도 다 실현되는 상태 진행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 내에서의 지수가 하락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기관 투자자의 매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흐름의 전환이 나타나는 진행에 분위기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급락한다든가 하락한다든가 뭐 우려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예. 전반의 분위기처럼 그러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죠. 미국의 경우에도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네. 은행주들 실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전반의 이유로 인해서 추가 하락보다는 최대 그 부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횡보하는 형태 네. 또는 뭐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간 특히 만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 차원에서 급등락의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옵션 만기가 있어서. 그래서 하방 경직화하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이번 주 시장 내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다행입니다. 이제 김대준 대표님 예측하신 대로만 움직여도 아니 뭐 조정 기간 조정 숨고르기가 필요하죠. 네. 9주 연속 올랐고 이제 10주째 밀렸는데 네. 피로감이 있죠. 근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이 먼저 많이 땡겼었고 네.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도 오르고 뭐 물가도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훅 밀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훅 밀리지는 않을 걸로 보셨고 네. 장르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오늘 네네. 반도체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네네.
가장 주도주로서 1순위에 떠올라 있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연초에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밀리면서 반도체도 좀 밀렸어요, 그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삼전 실적 발표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8일 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9일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요. 네. 글쎄요, 요거는 이제 결국 반도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손실이 얼마나 줄였느냐가 관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줄긴 줄었어요. 지난 분기 한 4조 원 정도 DS 분야에서 네. 적자였는데 이번에 한 1조 원 규모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준 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면서 움직임을 나타내 줄지 아니면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아직도 그죠? 네. 회복되긴 늦었어. 좀 더 기다려야 돼라는 분위기로의 될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내일 장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과거 흐름들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치 실적을 발표했을 때 당일의 주가는 통상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정체되거나 조금 빠지거나 뭐 그러한 분위기들이 지금까지 연출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조금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난 한 해 동안 반도체 부분에 대한 매출 악화가 계속된 악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3개월 동안에 수출 측면에서 호전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데이터 측면에서. 네. 그리고 디램 가격도 무엇보다도 그간에는 역마진 상황에서의 수준이 진행되고 재고 부분도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 재고도 타이트해지고 디램 가격도 1.65불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음 1, 4분기 된 기대치가 좀 반영되면서 강세로의 전환은 힘들겠지만 최근 72,000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76, 7천 원 하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서 또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반면에 하이닉스는 조금 더 움직임이 가벼울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되짚어보게 된다라면 반도체가 지금 당장의 그 시세를 선도하면서 지수를 끌고 갈 만한 흐름에서의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4, 4분기에 대한 실적 반영치가 일단 이제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시장의 안도 심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저는 반도체에 대한 실제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3, 4월 그러니까 1, 4분기 완전히 개선된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에서 삼성전자이든 하이닉스이든 등등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아지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짧게나마 1, 2, 3월 한번 그 삼성전자에 대한 왜 3, 4월 정도에 긍정적으로 보는지 1, 2월이 아니고 그 흐름에 대한 내용을 한번 텍스트로 해서 한번 정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관련한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월에는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슈가 있는 그리고 지수 관련 비중이 좀 낮은 이벤트성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한 종목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너무 가벼운 종목 말고요. 좀 흐름의 현상에 있어서 그래도 어떤 큰 하나의 섹터를 구성하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강했는데 네. 불과 며칠 사이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또 그렇게 그 긍정도가 낮아진 것 같아요. 주시장이 또 그런 일단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 JP 모건 컨퍼런스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이제 좀 올라왔던 것도 있고 네. 또 셀트리온 같은 게 상장이죠. 그죠? 합병 네네. 그죠? 합병 상장. 합병 이런 거 이슈로 해서 올라왔던 거고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나서가 진검승부죠. 계속해서 수급을 가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반짝이느냐 그죠? 네. 그 부분도 중요한 시장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작용할 내용이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왜 제약바이오인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시장의 돈입니다. 유동성입니다. 그렇죠. 앞서서 미국 시장의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게 유동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특이할 만한 지점에서의 데이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년여 시차를 두고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게 되면 7월, 8월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주들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예탁금이 한 58조, 57조까지 증가하는 현상이 한번 있었어요. 그 당시 다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없으면 안 됐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7월, 8월 구간을 제외하고는 작게는 45조 원이었고요.
그게 11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 그 예탁금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되면 50조 원 내외였습니다. 예. 크게 증가도 뭐 감소하는 추세가 역력했지만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연말에서부터이죠. 저는 주식시장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시장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실적이나 산업 환경이나 전반의 분위기가 아니고 주식 투자는 심리의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말부터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 것은 올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 예탁금 규모 측면에서 보면 연초 1월 3일 2일 때 59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조금 줄어서 56조 7조 하지만 지난해 대해서 판단해 보면 56조 예탁금은 굉장히 늘어난 수치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다. 어디론가. 최근에 이제 그 어떤 테마성 종목들이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전도체 같은 종목들도 과거 같으면 하루 이틀 반짝하고 흘러내릴 건데 이제 강세 현상이 좀 더 이어지고요. 확산되는 현상들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돈들이 아니고요. 큰 돈들이 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헬스케어 쪽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투자처의 그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최근에 움직이면서 재상장되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 더 체크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난 연말에 그 대기업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내에서 그룹 3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는 뭐 이재호 회장님이 워낙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애착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 SK 같은 경우에도 그 장녀분이 이번에 SK 바이오팜의 그 본부장으로 승진되면서 이제 총괄하는 형태로 바이오 부분 산업을 총괄하게 됐거든요. 롯데 같은 경우에도 그 3세 그 장남분이 신유열 전문인가 그분이 그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지금까지 바이오 부분이 없었는데 네. 김승관 부회장이 한화도 김동관 김동관 부회장이 그 한화도 그 바이오 소재 산업에 대해서 그 투자하고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 예, 부분을 예. 또 주력적으로 암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이벤트뿐만 아니고 우리 그 대기업 군단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올해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암시하는 그 인사이동이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관련해서 1월에는 바이오 관심 있고요. 시장에서 잘 얘기 안 하는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고요. 1월에는 제약바이오, 2월에 눈에 확 띕니다. 예탁금이 지금 늘고 있다. 그런데 2차 전지 탄력적 대응이라고 하니까 그죠? 2차 이게 전지. 다들 2차 전지가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2차 전지도 그러면 2월에 된단 말이냐? 네. 아 그래요? 두 가지 그건 관점. 예. 이것도 두 가지 관점입니다. 예. 모든 산업에서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네. 단순하게 돈이 들어와서 수급이 개선됐다라고 해서 가는 것은 소형주에 국한된 얘기고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차전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예탁금이고요. 하나 충족됐죠. 왜냐하면 56조, 57조 이 정도 수준이면 지난 7월 수준에서 예탁금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 충족됐고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수출입니다. 그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그러니까 12월에 나온 데이터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8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됐어요.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2달, 3달 연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 산업은 전환되고 반전되고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거든요. 아주 안타깝게도 1월 1일에 나온 수출 데이터의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보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는 아니었어요. 보합 수준이었기 때문에 1월 수출 동향에 있어서 2월에 나오는 데이터가 성장 그러니까 증가태로 전환되게 된다라면 2차 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해도 2월에 2차 전지가 갈 여지에서의 상황이 될 것 같다.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3, 4월에는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산업군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완연하게 데이터로 확인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3월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뭐 흐름,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2, 3월 그 시차를 통해서 예. 뭐 헬스케어와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가 이렇게 손바뀜으로 해서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연초 장세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표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네. 일단 김대중 대표님이 만드신 표죠. 네, 제가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보통은 1월을 제일 위에 쓰고 2월, 3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는데 예? 아, 네네. 1월을 제일 밑에 쓰고 2월, 3월을 이거 보시군요. 네. 왜 이렇게 쓰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반도체 위주로 해서 먼저 네네. 그 시점을 잡다 보니 오케이. 반도체를 제일 위에 네. 놓은 거고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게 우리가 이번 요 클립은 어쨌든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반도체의 타이밍을 얘기한 거고 쭉 추세적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1분기 끝날 때쯤 3, 4월이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네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이제 섹터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요즘은 또 온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그죠.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거는 뭐 죽은 것 같다 급등하고 그죠. 막 그런 것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반도체 섹터에 관한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겠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게 아닙니다. 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8만 원 저점에서. 주가라고 한다면 과거 주가 지수 측면으로 보면 3,300포인트와 3,100포인트 수준에서의 가격이 있거든요. 8만 원 수준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하면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도 하지만 보통 HBM 반도체 관련해서 핫했던 그 관련주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그 종목들이 최근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전 단계에서 상승을 줬지만 10월, 11월에 상승을 줬지만 12월부터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 흐름에서의 상승 전환이 된다라는 3, 4월에서의 흐름은 그 HBM 관련, DDR5 관련 최근까지 움직임을 주도했던 주성엔진, 한반도체 등등등의 그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은 지금 타이밍에서는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 기반으로 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에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일정 기간, 우리가 흔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간화 과정에서의 조정을 거치고 난 3, 4월 정도에 말씀드렸던 그 HBM 반도체 관련들 가장 핫했던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예. 그 타이밍에 움직일 여지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죠. 2차 전지는 사실은 뭐 워낙 변동성이 컸었고 그렇죠. 할 얘기가 참 많은 섹터고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올해 이제 초반에 그죠? 네. 뭐 연간으로 어떨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초반에 좀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논지를 잠깐만 먼저 한번 리뷰해주고 다시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야 된다는 첫 번째 접근으로의 설명을 드리고요. 2차전지 업종에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라는 말씀 드렸죠. 첫 번째는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55조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 데이터에서의 상승 흐름이 최소 2개월 이상 나타나야 된다. 제가 잠깐 수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같이 보시면 여기 산자부에서 나온 수출 통계 데이터거든요. 지난 12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 8개월 만에 수출 증가세로 전환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차전지들이 바닥 찍었죠. 그리고 1월에 발표된 12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 보합입니다. 딱 1% 정도 움직였는데 거의 보합이라고 판단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2월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의미 있는 개선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2월 상황에서 흐름이 전환되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돈과 수출 이 두 가지 관점이 교집합으로 충족될 때 움직일 수 있다. 그 시점은 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이렇게 수요 우려했던 것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직? 그렇죠. 네. 시장에서는 뭐 이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전망치도 뭐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네, 최근까지의 흐름에서 보면 실적도 4분기까지도 4분기 실적을 까보면 그렇게 썩 좋아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4분기까지 실적이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이번에 뭐 부분 좋아질 거라고도 판단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에 의한 앞으로의 미래 상황에 대해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주가 하락하게 되면 나쁜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데이터만 유포가 되고요. 그렇죠. 상승하면 또 좋은 데이터들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이제 또 부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차전지 업종,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롱텀하게 판단했을 때 산업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은 뭐 대다수가 그렇죠. 긍정적으로 네. 보는 견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측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 반도체도 네. 지난 하반기에서부터 그랬죠. 그렇죠. 뭐 네. 감산한다 그럴 때는 뭐 사실 분위기 엄청 안 좋았죠. 그렇죠. 네.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는 미리 돌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 뉴스나 어떤 내용들은 네. 지금 주가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2차 전지가 이제 좀 올라올 수 있는 네. 회복할 수 있는 사실은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작년 상반기에 오버슈팅 한 건 맞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오버슈팅 한 건 맞는데 그게 가격 조정이 굉장히 세게 왔고 네. 아마 뭐 에코프로나 이런 대표 종목들 한 그냥 러플리 얘기해서 한 50% 빠졌을 거예요. 그죠? 반토막 좀 그렇죠. 났죠. 반토막 네. 났습니다. 네. 60% 빠진 것도 있지만 50% 그렇죠. 빠졌고 기간 조정이 이제 이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좀 다시 올라올 때가 됐다고 하면 뭘 봐야 되느냐. 기존처럼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양극재를 봐야 되는 건지 네. 이번에는 이제 올라오는 패턴들이 또 이제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잘 반복 안 하니까 뭐, 그렇죠.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소재나 가느냐 네.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는 산업에서 그냥 작은 산업들이 아니고 굵직굵직한 어떤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2차전지도 반도체 겨눌 수 있는 큰 산업군의 한 종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큰 산업군에서의 종목은 대장주는 여전히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이 여전하게 앞으로도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앞서서 그냥 펀드멘탈한 측면에서의 그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언급해 드렸다라면 이제 수급적 측면에서 2월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2월에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수급의 동향에 있어서 어떤 상황들이 개선되는지를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네.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데이터 한번 같이 보시면서 흐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는 아니죠. 지난 앞전 시간에 나와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비교점을 반도체 그 삼성전자의 주가 과거 흐름과 빗대어서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뭐 600원에서 8,000원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두 번의 바닥을 그린 이후에 지금의 주가까지 뭐 십몇 년을 걸쳤지만 주가 올라왔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논리가 미래의 가치를 땡겨다가 최근까지의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이고 거품이 꺼져가는 상황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의 상황을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바닥점에서 두 번의 바닥을 그려주고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의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때는 순환이 좀 롱텀하게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주가는 괜히 빠르게 순환하기 때문에 짧은 텀으로 숏텀으로 움직인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죠. 에코프로가 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바닥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최근 월봉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이 월봉이고요. 월봉 기준으로 해서 두 번의 바닥점을 그려가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는 지점이 아주 강하거든요. 예. 저는 2차전지 진입 포인트에 대해서 첫 번째 관심을 갖고 내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식이 없다. 뭐 있을 때는 보유하는 게 당연하겠고요. 주식이 없고 2차전지 업종을 사보겠다. 그리고 대장주인 에코프로를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월봉 기준으로 해서 1월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64만 원 지점에서 1차로 진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뭐 64만 원 위로 갈 수도 있고 또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진입 포인트는 분할을 하되 64만 원 이상에서만 양봉에서만 진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전략적으로 한번 이 주식이 터닝 포인트의 전환점으로 주가가 상방 전환했다라고 확인되는 지점은 73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73만 원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음봉 양봉 많이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음봉이 나오고 다음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음봉을 잡아주는 그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땐 추세 확인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음봉을 감싸 안는 이 양봉의 돌파 지점이 73만 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64만 원 이상에서는 부분 입질 베팅 개념으로서의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매매는 73만 원 수준에서 관심을 가져본다는 측면으로 가격적인 전략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차전지 업종이 지금 현재 그 1월장 들어서 흔들림의 그 여지가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가격 64만 원 전후로 해서 움직임 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방송하는 딱 63만 9천 원이에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양봉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64만 원 돌파 지점에서는 사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이죠. 중간 단계에서 왔다 갔다 네. 더 하겠죠. 1월 지점에서 완전한 양봉으로 돌아섰을 때는 뭐 우리가 진입을 가능하다고 보고 73만 원까지도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이차전지 업종이 1월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월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전략적인 가격 전환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었는데요. 왜 1월에는 지난주죠. 지난주 아주 강하게 핫하게 움직였다가 또 다음 날 월요일에는 또 조정을 받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왔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네. 박스권입니다. 최근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에코프로 BM이죠. 그렇죠. 예. BM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장에서 12% 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강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월요일에는 또 약보합 수준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박스라고 할 수 있는 가격 33만 원의 가격이 저항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 1월장에서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이 박스 다시 말해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75만 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봤을 때는 33만 원의 가격을 완전하게 종가상으로 돌파하는 가격의 진행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2월이 아니고 1월 상황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수출과 예탁금 상황 한번 체크하시고요. 또 가격 전략 측면에서는 현재는 박스 내에서 2차전지가 움직이고 있는 가격 진행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부를 종가상으로 완전하게 돌파하는 지점이 나타났을 때는 또 다른 전환점의 가격 흐름이 진행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시점과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주 이제 어떤 걸 사야 될지 이제 고민들이 많으시죠. 예. 이차전지 종목들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 BM 그리고 최근에 뭐 전고체 관련주들도 부분 움직이는 형태들의 그 종목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군에서 그 리딩 컴퍼니로서의 주가를 선도하는 기업은 과거의 1등이 이번에도 1등이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가격 진행은 좀 정체되어져 있습니다.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반면에 BM이 탄력적이지만 저는 저에게 두 종목에서 또는 세네 종목의 2차전지 종목 내에서 투자를 판단하라고 한다면 옛날에 센 종목 한다. 에코프로 그렇죠. BM. 과거에 센 종목이 앞으로도 셀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차피 확률의 게임인 주시장에서 센 종목 과거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환경도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긴 흐름의 가격 논리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사람들 고민이 있는 게 그동안에는 이제 워낙 사실은 2차 전지 분야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죠. 에코프로가 그렇죠. 그 관계사들과 함께 막 그 산업을 주도하는 것처럼 같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게 지주사다. 에코프로는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요 회사들을 다 이제 분가시켜서 상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에코프로보다는 차라리 포스코홀딩스. 네. 예? 그다음에 뭐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을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예, 투자가 그런 아마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 특히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투자가 현재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맞죠. 가장 예. 많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2차전지 이 자원을 공급하고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라기보다는 비중적 측면에서 아직도 철강업의 대표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지분구조 측면에서 보게 되면 60% 가까이가 이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머지 포스코 퓨처엠이든 포스코 관련 그 아래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도 네. 지주사가 다 가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보통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정부 지분이나 연금 지분이 많은 종목보다는
개인 지분이 좀 많은 종목들이 그렇죠. 예. 좀 주가가 유연하게 탄력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유동 물량이 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뭐 안정성이나 또 브랜드 가치를 보면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선호하시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움직임 자체에서 탄력도를 판단해 보겠는다면 여전하게 에코프로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포스코 쪽보다는 에코프로도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지분 구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사실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네. 좀 올라올 수 있는 네. 환경이 됐다는 것 자체는 되게 반갑고요, 그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뭐 김대중 대표님은 네. 과거의 대장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 다시 간다. 환경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타 그럼 2차 전지 가운데서 예를 들면 그러면 탑픽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두 개만 말씀하세요. 예. 저는 예를 들면 둘 중에서도 하나만 꼽으라면 네. 에코프로를 선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주사의 개념에서 자회사들이 상장시켰기 때문에 희석되지 않았느냐라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네. 물론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근까지 주가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자회사를 많이 분산시켰기 때문에 머티를 이제 상장시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 최근까지의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은 BM이 최근까지의 흐름에 좋았지만 앞으로의 시장이 개선되고 앞으로에서 이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상황이 된다라면 역시 주도주는 네. 센 종목이고 묵직하고 크게 가는 종목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뭐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거기 이제 주도주로서의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네. 2023년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 2024년에 2차 전지가 사실 주도주의 반열에 딱 쓸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물론 이제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은 있겠지만 네. 이전처럼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주도주까지 되긴 어렵지 않은 시각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네네, 네. 그 되질문이 아니고 예. 제 답변을 한번 예, 드려볼게요. 예.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수 관련 대형주, 지수 관련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쫙 펼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가 한 두 종목 되고요. 뭐 삼성전 하이닉스 그리고 바이오가 두 종목입니다. 셀트리온과 삼바가 있고요. 나머지 네 종목이 자동차 종목 두 종목과 네 종목이 이차전지입니다. 물론 소재주는 아니고 셀사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모든 그 투자 기관에서 2024년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가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는 삼성전 하이닉스는 이미 지수 3,000포인트의 지점에 대한 가격치가 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후발주자로서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고 있죠. 삼바나 셀트리온이 움직였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지수 2,800, 2,900 수준까지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흐름입니다. 여전하게 지수는 정체되어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추가로 지수를 부양시키기 위한 과정에서의 가격 흐름은 2차전지 업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공감하는데요. 네. 지수가 올라가려면 이제 상위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공감하면서도 네. 바뀌잖아요. 이를테면 시총 상위에 있던 종목들이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제 밀려나잖아요. 그죠? 네. 주도하는 것들이 위쪽으로 순위를 바꾸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예전에 3, 4위였죠. 그러니까요. 지금 10위권 이미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 LG 엔소를 제끼고 2위로 갔고요. 그죠?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갔을 경우에 2차 전지들이 소위 상단을 커버하면서 지난번처럼 그게 주도주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는 좀 약한 거 아닐까요? 지금 네. 지수가 2,600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네 종목 있다라는 것은 네. 더 빠지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라는 측면도 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 단계 레벨업 될 때는 이들 종목이 끌어올리는 형태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하게 네. 판단해야 될 내용이고요. 아니 좋습니다. 뭐 올라가는 게 좋죠. 뭐 제가 방송 들으시는 분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 그 김대중 대표는 좋다 그러는데 당신 왜 자꾸 딴지 걸어? 예? 이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러실 수 있고. 네.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워낙 뭐 물론 올라갈 때 오버슈팅 했다고는 하나 뭐 그 한 해 사이에 주가를 막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장중 물론 그렇죠. 고점입니다만 150만 원 가던 걸 60만 원 만들어내는 건 사실 너무 시장이 폭력적인 거죠. 그죠? 네. 폭력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산업 자체가 이제 망하는 산업, 안 되는 산업 뭐 그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성장성 자체가 기대만큼은 안 돼, 좀 더 기대가 떨어지고 그죠? 현실화하는 데까지 과정이 걸리는 거니까 그랬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네. 제가 뭐 2차 전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니니까. 절대 아니시죠. 네. 이해해 주시고. 절대 아니시죠. 네.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올라와지기를 기대해서 하는 네. 얘기입니다. 네. 2차 전지 이야기 김대준 대표님과 나눴습니다. 시장에 이제 자금들이 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것이 시장에 어떤 질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할 텐데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려는 돈이 아니고 기관들이 사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주식을 사기 위한 자금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느는 경향이 있고 그죠? 네. 빠지면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후행성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예탁금이 연말 연초 돼서 늘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의 자금이 늘었다. 네. 그럼 결국 중소형주가 가는 건가요? 현재 중소형주가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죠. 예.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그 섹터라고 할까요? 핫한 이슈에 의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최근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제가 짧게 이제 그림으로 네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연초, 연말 시즌 즈음에서 위성, 항공, 대북 관련 견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위성 관련 업체들이 또 방산과 맞물려서 주가 네, 상승의 네.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AP위성 같은 종목이 최근에 가장 탄력적인 흐름에서 선도적으로 돈이 이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을 보여줬죠. 네. AP위성을 비롯해서 항공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은데 뭔가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이슈를 계속 생산해 내다 보니 과거에 움직였던 초전도가 또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초전도 종목이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움직이다가 그전에 좀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컨택이라고 새로 상장한 요 종목이 또 좀 수급이 들어왔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몇 종목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초전도에 이제 수급이 초전도체. 다시 이동하면서 네. 여기서 또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예.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또 생성되고 신성 델타뿐만이 그렇죠. 네. 아니고 확산되는 과정. 그런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GPT 스토어, 네. 그 관련 종목들이 한 4-5 종목 정도가 핵심 종목인데 네. 그쪽으로 또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해당 종목의 시총이 3천억, 5천억 또 작은 종목 2,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시장에 지금 유동성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뭐 55조, 56조, 57조 한때는 59조까지 갔지만 이 유동성이 바로 빠져나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긍정적 뷰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많고 올해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상승에 대한 뷰로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돈은 빠져나가지 않는데 어떠한 투자가 될 만한 종목과 섹터를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이 투자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투자처를 마련해 가지 않겠느냐. 이것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네, 다 맞는 말은 아니죠. 뭐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죠. 뭐 개인들이 주도했지만 뭐 사실 큰 주도주를 형성했잖아요. 네. 예, 예. 과거에 2020년도, 21년도 이때 삼성전자가 장중에 10%, 12%까지 올라갈 때 네. 이때 개인 투자자의 75조 원에 육박하는 예탁금을 기반으로서 주가를 밀어 올렸거든요. 네. 개인들이 꼭 소형주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굵직굵직한 돈들은 네, 그렇긴 또 하죠.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정.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소형주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수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네네. 그죠? 네, 네. 전 눈속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큰 종목들에 선호하고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예. 눈속임 과정에서의 흐름이고요. 대형주 내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잠깐만 되짚어 보더라도 최근까지 자동차 좋았습니다. 지난주 그 전주 흐름에서 기아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시장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우세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한 4, 5일 빠지면서 자동차에 대한 얘기들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헬스케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SK 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등의 그 헬스케어 관련주, 제약주동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이렇게 이전되면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 3일 조정받으면서 이게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축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또 간다라는 내용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해서 갈 데 없는 돈들이 뭔가를 사야 되겠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인된 과정에서 주가 흐름도 아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뭐 77,000원, 8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올라봐야 9만 원인데 9만 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9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률을 확대시키는 게 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률 내다 손실나게 되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지금 갈 수 있는 그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 자금들이 예. 투자처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끝났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차로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다시 갈 수 있는 지점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그러면 좋게 보시는 기업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네카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잠깐 그림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 번의 상승 이후에 등락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돌파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됐죠. 이 단순한 그 흐름에서의 모습뿐만 아니고 과거의 주가 상황에서의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섹터의 종목들이 일정한 구간에서 순환이 나타나고 나서 중간 단계에서 바이오나 2차전지 섹터들이 갑니다. 그리고 텀을 두고 그 네카오 플랫폼 기업들이 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패턴에서의 흐름들은 과거에도 2020년도 주가 시장이 좋았을 때 11월에 SK 하이닉스가 주가를 땡겼고요. 그리고 12월에 L전자가 상한가를 치면서 주가를 땡겼고요. 그리고 1월 4일, 1월 5일 날 기아, 현대차 그리고 현대유아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면서 주가를 땡겼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바로 간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움직이긴 했지만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 그 주도주로 역할했던 것은 그 다음에 5월,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이러한 그 대표성 종목들이 한 번에 순환이 흐름이 나타나고 나서 약간의 텀을 두고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움직일 만한 여건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매매 동향 측면에서 그 네이버나 카카오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미래의 주가는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판단의 기준으로서 앞으로의 주가 상황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그 저평가된 흐름의 종목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까지 지수가 횡보 구간에서는 산업 동향을 판단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이번 분기 좋았고 다음 분기 어떻고 이런 내용으로의 종목 세팅을 하는데 시장이 앞으로의 점진적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될지 그 다음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판단 근거로의 시장을 해석을 할 때에는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호하는 이 네카오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PBR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가 현재 1.5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성장 섹터에서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마 12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7, 8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BR. 네, PBR. 그래서 기업 가치 측면에서 분석을 네. 할 때 같은 성장주 sek터 내에서 2차전지나 헬스케어나 이 성장 섹터 비해서 지금 플랫폼 기업의 PBR, 기업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은 1.5, 1.6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지점의 해석점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진 흐름에서의 최근 내에서 순환 흐름이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다음에 그 플랫폼으로 온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 플랫폼 기업 네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시장 흐름 전환에서 현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되는 지점의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헬스케어에서는 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저는 SK 바이오팜의 흐름이 기존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 주가의 상황입니다. 다른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루 이틀 치차를 두고 뒤에 따라 움직이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 측면에서는 SK 바이오팜이 다시 헬스케어 흐름이 바뀔 때 새로운 상승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현 시점에서의 가격 진행 구간에서도 노려볼 만한 지점에 있다라고 SK 판단합니다. 바이오팜은 주로 뭐 신약 모멘텀이죠. 뭐 신약이죠. 뇌전증 치료제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기존까지는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우세했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JP모건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관련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는 이슈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SK 바이오팜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으로 판단되는 지점이고요. 네.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조정폭이 비교적 생각보다 좀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하게 다시 간다라고 한다면 기아 같은 종목 다시 가야 되는 측면에서의 그 흐름이 나타나.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탄력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난해 이제 정부의 수출탑을 이제 그 주고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300억 불, 기아가 200억 불 그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리즈 내에서 EV 시리즈가 기아에서 나오는 시리즈고, 그리고 올 상반기에 현기차가 7개 신차를 발표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기아차가 5대 됩니다. 그래서 기아가 좀 더 이슈화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예.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레벨 자체가 그죠. 기아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추세로 주봉 정도 보면 조정인데 현대차는 이제 같은 조정이지만 조금 이제 위협스러운 조정이고 시총도 뭐 별 차이가 안 나네. 네, 깜짝 많이 놀랐네요.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39조고 기아가 35조야. 네. 야, 거의 비슷한데?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보통 뭐 예를 들면 현대차가 한 40조면 기아는 20조, 30조, 네, 그렇죠. 30조, 25조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 그랬죠. 거의 뭐 시총이 같이 붙었는데요. 네, 저도 기아차를 타고 있습니다. 예, 기아. 네. 그래서 자동차 하면 기아를 좋아요. 이제 예. 관심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딱 사고 싶은 종목은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4를 이제 개최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CES 2024를 굉장히 그 키워드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주목하고 있어요. 다들 뭐 AI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키워드가 지금 뭐 AI도 있고 모빌리티 쪽에 자율주행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AI 헬스도 있고요.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왜 주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 그러니까 2020 CES의 그 키워드는 그 OLED였습니다. OLED가 선정이 그러니까 시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선정이 되면서 이 OLED 관련주들이 그 당시 해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AI였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물론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산업에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번 2024에서는 여러 키워드가 있지만 그리고 또 여러 키워드 중에서 무엇이 핵심 과제로의 두각을 나타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키워드는 모빌리티 부분에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크다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에서 현대 오토웨버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과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될 때에도 한번 노려볼 만한 지점에서의 가격 진행이다. 그리고 CS 2024 여기에서 어떤 부각되는 내용들의 흐름들 현대차에서도 이제 출품하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들이 또 가세되고 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가의 흐름도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대오토에버도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탁감이 늘어나고 관심 가질 기업으로 일단 준비하신 기업은 여기까지인 네,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그걸 알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니까. 플랫폼 쪽에서 네이버를 얘기하셨고 네이버 카카오 뭐 굳이 카카오는 안 좋아서라기보다 플랫폼의 대표주로서 네이버를 보신 거죠. 그렇죠. 네. 둘 중에 꼽으라면 네. 네이버가 조금 낫다는 얘기죠. 네. 바이오 쪽에서는 SK 바이오팜을 네. 보셨고 자동차는 현대차보다는 기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네, 오토웨버.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은 기업들은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시차적으로 보면 네. 이 소위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뭐 1월 혹은 1분기
그렇게까지 멀리는 안 아니에요? 가고요. 네,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 가고 예. 이번 주 다음 주. 네네. 그러니까 약간 스윙 개념으로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 네, 이번 주 다음 주 구간에서의 흐름이 기존의 소형주 그러니까 초전도체, GPT 스토어 뭐 이런 등등에 몰려있던 시세 흐름들이 네. 자금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고 우리 시장도 반등의 여지가 나타날 때 다시 대형성 종목으로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들 종목이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네. 1월 중에서 흐름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에서의 종목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네. 그런 시기의 개념으로 보면 반도체는 1월에 뭐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거고죠.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좀 확인하고 이제 가는 거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1월에 흔들리는 시장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모두의 시황 얘기하면서 네. 적어도 주가가 쭉쭉 흔들면서 빠지는 국면은 아니라고 보셨고 아닙니다. 네, 횡보 국면으로 그죠? 우리는 뭐 한 2,500 초반까지 밀고 내려갈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셨고 그죠? 네. 약간 횡보 박스권. 우리가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확신과 맹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점을 찍고 리바운딩이 나오는 현상에서의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추세 전환점을 하향할 때는 매도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2,500까지 내려가야 되면 추세가 하향화로 전환되는 지점이라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수준에서 횡보하되 여기서 추세점을 하향 돌파하는 지점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또 변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적어도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자료와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뭐 다음 1월 말에는 어떤 시각이고 2월에는 어떤 시각이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죠? 환경이 바뀌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추세적인 추세의 훼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닙니다. 그죠? 네, 아니라고 보는 거고. 네. 지금까지는 박스권 또 네. 이제 있을 수 있는 조정폭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네. 네, 오늘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또 관심 가질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